안녕하세요. 강원도의 미래를 만나보는 시간 스페셜 리포트 강원의 이세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네, 자동으로 이제. 네.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입니다. K스투자 파트너스의 이은규 수석팀장입니다. 네, 트윈플러스 파트너스의 대표 김동환입니다. 경제뉴스 진행하고 있는 손자희입니다. 네,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분은 혹시 그 반려견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귀여운 강아지는 거. 좋아하고. 아, 강아지 좋아하시고. 고양이는 좀 무서워. 아, 저도요. 그래요? 아니, 김 기자님 너무 고양이 무섭다고 하니까 고양이가 김 기자님을 무서워할 것 그러게요. 같은데. 고양이 입장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와이프도 무서워요. 혹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렇게 공감이 가실 것도 같은데 왜 요즘은 이렇게 우리 아가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은요, 이 강원도의 신선한 해산물을 가지고 펫푸드를 만드는 기업을 만나고 왔습니다. 동해형 씨라는 기업인데요. 손자희 리포터가 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펫푸드 그리고 동해형 씨라는 이 이름이 연관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 전 저 기업 이름도 네. 뭐지? 이렇게 했어요. 네, 또 영상을 보시면 아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음. 그리고 국내산 해산물로 만든 펫푸드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지만 직접 또 맛볼 수 아니, 없습니다. 막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강아지상. 괜찮나요? 네. 괜찮나요? 그럼 진짜 먹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할 정도로 반려인구가 많은데요. 그런데 반려동물 간식 그냥 먹일 수 없다, 제대로 먹이고 싶다 하신다면 주목해 주시죠. 이 반려동물 간식을 위해서 최초로 수산물 먹거리를 손수 만든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해형씨인데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원 고성에서 수산물을 이용해서 펫푸드를 만들고 있는 동해영 씨 김은율입니다. 네. 보니까 원물 건조 대구도 있고 송어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구경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더 건강한 펫푸드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 육류나 채소랑 다르게 수산물을 가지고 저희는 이 강원 고성에서 잡은 횟감을 가지고 만듭니다. 네. 그래서 첨가물 없이도 잘 먹는 게 특징이고 오.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인데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네. 대구, 도치, 연어, 방어, 송어, 잡어까지. 오. 네, 뭐 전복도 있고요. 아, 진짜요? 저도 좋아하는 생선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물 건조라고 해서 강아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시중에 원래 강아지가 생선을 먹나요라는 질문이 많았던 네. 시장이어서 굉장히 좀 핫했고요. 네. 핫한 만큼이나 또 아이들에게 실제로 건강에 좋다 보니까 꾸준히 한번 찾아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은 네네, 맞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네. 반응이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100% 국내산이라고 써져 있고. 네, 이쪽 제품 말고도 네. 이거는 이제 첨가물이 없고 염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네요. 냉동으로 된 제품이라고 하면 네. 이쪽으로는 이제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얼릴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바로 개봉해서 주실 수 있어서 네. 원래 저 건강식의 개념이 산책할 때는 또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네. 밖에 나와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됐고요. 너무 간편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골고루 여러 마리 담으시면 네. 생선을 갓 잡은 것처럼 이렇게 그물에 넣어드립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러 마리, 그러니까 여러 마리, 여러 개를 구입을 하면 이 쇼핑백에 담아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더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강아지가 생선을 먹나요라는 질문이 많았을 때 시작한 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음식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더 강한 재미와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계획했고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고성에서 나는 수산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면 네. 이쪽에는 보다 좀 더 수산물을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네. 수입산도 좀 섞어서 좀 더 가격대가 캐주얼한. 그래서 여기 제품들 보시면 북어라고 해서 북자,
요거는 가자미라고 해서 가짜 쓰여져 있고요. 네. 연어, 뭐 열빙어, 양미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종류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고성에서는 조상님 제사상에도 올리는 귀한 음식인 이렇게 도치. 또 이렇게 콜라겐 덩어리라서 굉장히 좋고요. 네. 저희 제품이 이제 낯선 분들한테는 네. 한번 맛보시라고 네. 이렇게 생선이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다고 해서 약봉지에 담아서 너무 창의적이에요. 네, 샘플러도 있고요. 다양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생선을 해야겠다 결정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일단 반려동물 섭취하려면 염분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염분이 빼기 쉬운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원활하게 사시사철 날 수 있는 생선이어야지 되고 수율이 적정히 있어서 제품화하시기 좋은 네. 제품이어야 됩니다. 네네. 원래 이런 수산물을 좋아하시나요? 부모님께서 네. 어릴 때부터 횟집을 하셨었고 제가 살았던 곳이 어촌마을이기 때문에 바닷가에다 이렇게 해풍에 말리는 모습들 좀 보셨을 네, 텐데 많이 봤어요. 바닷가 마을에서 제일 곤욕스러운 거는 그걸 갈매기에 물어가거나 또는 강아지, 고양이가 물어가는 네.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강아지, 고양이가 굉장히 생선 좋아하는구나 추측을 그러니까 좀 하게 생선하면 됐죠. 꼭 고양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강아지들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원물 그대로 만든다는 점이 굉장히 또 재밌고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지도는 뭐예요? 요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서울에 있는 동해영시가 아니라 고성에 있는 동해영시잖아요. 이 지역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각각의 명소나 관광 컨텍스트를 약간 반려동물과 엮어서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인지 직접, 반려동물과 네, 갈 수 있는 곳을 큐레이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까 제가 영상을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패키지부터 해가지고 너무 고급스럽고 이건 선물용으로 딱이다. 손자희 리포터 미안한데 지금 집중력 좀 그러니까요. 아까부터 집중력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직접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맛본 게 없다 보니까 강렬한 인상이 남은 게 없긴 한데. 제가 그 패키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 걸려있던 포스터 혹시 잠깐 네네. 스쳐 지나갔는데 봤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냥 생선 비닐 하면 그 비린내를 떠올리기 뭔가 십상인데 이제 패키지가 특별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죠. 네. 근데 그 생선의 비닐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런 포스터를 디자인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저는 좀 굉장히 좀 색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펫푸드, 수산물에 집중한 펫푸드를 만들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또 비즈니스를 해 나간다는 것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디자인 전공자라고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저 오프라인 매장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건축을 햇살이- 전공하시기도 네. 해서 그런지. 사실은 그래서 거의 카페 같은 느낌 저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원도 여러 그 창업자들 지금 만나고 있는데 봤던 매장 중에 되게 카페 같아서 사실은 우리가 가서 즐겨야 될 것 같은데 저 매장에서 그러네요. 파는 게 우리 강아지용이다. 아이들, 강아지나 그쵸. 뭐 고양이들을 위한 뭐 네. 펫푸드라고 하시니까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펫 시장은 지금 계속 매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뭐 주변에도 아시겠지만 펫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네, 많이 귀여운 저도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곳에서 저렇게 좀 자기만의 좀 엣지를 가지고서 네. 유의미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저도 이 뭔가 고급화 전략, 이렇게 프리미엄 이런 키워드가 좀 와 닿았거든요. 끌리기도 하고. 이 김은율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반려동물의 입맛까지 고려한 김은율 대표님의 섬세함과 진심이 느껴지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궁금해할 내용들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해형씨라는 이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네. 좀
짧아야지 인식이 잘 그쵸. 되니까 네. 세 글자 네 글자 안에서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기 쉽게 어. 하는 것도 좀 주요했는데 기왕이면 이 브랜드 네이밍에 네. 저희가 하는 철학이 담겼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 그래서 동해 바다에 동해를 썼고요. 네. 형이 이제 향기날 형자를 써서 이 사람한테는 이 비린내가 기피의 대상이지만 네. 이 반려동물들한테는 첨가물 없이 기호성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C는 시푸드로 그래서 아. 동해 바다에서 나는 향기 나는 시푸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 그냥 들었을 때는 사실 그냥 친근감이 드는 어떤 단어로 알았는데 깊은 뜻을 담고 있었네요. 아, 네, 엄청 깊게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지으신 이름인 걸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네, 동물들은 냄새로 그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냄새로도 뭐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먹잇감을 찾아가기도 하니까 그 냄새에 또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지은 이름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 먹거리 시푸드에 집중을 하신 것도 거기에 어떤 중점이자 어떤 기업의 철학도 있으실 것 같은데 원물 그대로 그리고 국내산 재료를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국내산 재료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저희가 런칭 당시에 제품에 대한 니즈,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압축되는 것이 네. 이제 일단 잘 먹는지, 기호성,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나오는 게 원재료나 영양 성분이었거든요. 네. 아이들 건강에 대한 이슈니까. 그래서 사실 첨가물을 무언가 더하면 어떻게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첨가물 없이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선한 원재료라는 면에서 기존의 종래에 사용하는 사람이 못 먹는 정도의 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한테도 굉장히 귀한 예를 들면 횟집에 시가라고 적혀 있는 예. 그 횟감을 사용해서 활용할 경우에 후각이 2만 배인 아이들한테 좀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송어도 있고 방어도 있었고 홍합도 있고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사용해서 그 제품 표지에 사람도 먹을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 식품이다 써져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드셔보셨어요? 처음에 네. 네,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아마 저희 브랜드 아시는 분들은 네. 보셨겠지만 네. 뭐 상세 페이지나 어디나 제가 먹는 장면이 항상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제 좀 수산물이 반려동물에게 급여해도 염분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네,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먹는. 네, 보니까 뭐 콜라겐도 많고 맞습니다. 뼈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드셔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맛도 조금 궁금해지네요. 한번 이따가 좀 기대해 보시죠. 네. 네, 그렇게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서 만든 식품이니까 또 다른 반려동물들도 한번 맛보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이런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일단 건축을 전공을 했는데요. 건축이요? 네, 조금 지금 지금 하는 전혀 일은 다른 일을 하고 맞아. 계신데요? 뭐 이제 제 고향이 고성입니다. 고성에서 건축을 전공하기 위해서 서울로 갈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디자인 일을 오래 해왔는데 네. 브랜딩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건축에서 주로 배우던 것들이 주변의 컨텍스트들을 살펴보고 이곳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 게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데요. 초기 단계. 네. 비즈니스도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총 한 3가지 정도를 고민을 했는데 일단 시대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일본만 봐도 우리가 그 수도로 여행을 가진 않잖아요. 컨텐츠들이 풍부한 지방에도 많이 가는데 건축도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가 좀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을 좀 국내가 갖고 있었어 가지고 네. 일본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분명히 지방이나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이 이뤄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온라인의 브랜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식품 시장이 사람 먹는 식품 시장 기준으로 네. 더 싼 가격의 제품이 잘 팔리는 시대에서 더 빠른 배송의 시대로 그리고 조금 더 전문화되고 브랜디드된
것들이 더 잘 팔리는 것들을 보아왔고 채소 또는 축산, 수산 순으로 이 순서대로 어떤 유통의 난이도가 이렇게 좀 끝판왕으로 가는 그런 시장들을 봐왔는데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브랜디드된 수산물 전문 브랜드를 만들면 좀 오랫동안 우리가 먼저 시장에서 점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강원도 고성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거나 시장적인 걸 보고 제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뭐 다른 데에서 할 게 아니라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서울에서 한 10년간 일을 해왔는데 네. 일을 할 때는 서울에서 쉴 때는 고성으로 돌아와서 이게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고향에 주는 또 안정감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20대까지는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30대부터는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하는 방식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그 일과 어떤 그런 휴식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에서 비즈니스 시작하는 것도 네. 또 방법이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과 휴식의 공존을 위해서 강원도에 왔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 와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강원도에 와서 창업을 하고 난 뒤에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인프라가 좀 전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도시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군단이어서 네. 인구가 2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례가 없다는 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적인 법률적인 거나 세무적인 것들을 주변에 이제 용역 의뢰하고 싶은 업체를 찾으려고 해도 없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주 고객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미팅이나 고객들을 만날 때 서울로 이동하는데 왕복 5시간은 최소한 할애를 해야 되고 지금 수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이잖아요. 네.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라는 게 많이 소모되는 단점이 좀 있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마케팅적인 면이나 브랜딩 면에서 컨텐츠들이 너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되게 소위 엔돌핀이 아니고 뭐라죠? 그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도파민에 너무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아니면 주목받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강원도가 가진 지금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매력 있고 네. 좀 더 유니크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이곳에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강원도만이 가진 매력이 있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프라의 부족함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지금 최초의 어떤 반려동물의 수산물 식품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강원도니까 가능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맞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점점 수온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온이 그나마 차가운 곳 강원도 고성입니다. 고성. 네, 최북단. 최북단. 그래서 저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별이 더 반짝 빛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쵸. 네. 저희가 하는 이런 챌린지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으로 뻗어 나간 소식을 빠른 시일 내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동해형 씨 그리고 이제 김은율 대표님을 보고 또 미래의 후배 창업가 분들이 나도 이런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후배 창업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 카메라 보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비즈니스가 어떤 세상에 무언가를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고 하면 일단 나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지부터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그런 변화의 스트레스로부터 지속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점검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많은 아이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래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근성이나 어떤 마인드 같은 것들이 잘 셋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면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정도면 됐나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세계 곳곳에 더 많은 반려동물의 사랑을 받는 동해형 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동해형 씨, 이 브랜드 네이밍부터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사실 저도 약간 이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꼰대들의 마인드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비즈니스일 수도 있다. 네, 왜냐면 식재료가 실제 원물도 되게 귀한 원물인데 사람 먹기도 어려운 거를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은 그런 약간 어떤 기존 관념 이런 것에서 조금 좀 역발상을 하신 것 같고 분명히 그 우리나라는 특히 또 출산 문제도 있고 네, 반려 시장이 워낙 그렇죠. 커지니까 정말 실제로 가족이거든요. 가족에게 좋은 것을 수산물의 그 장점 또 이 지역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네, 진출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초기 기업 치고는 그래도 성장 속도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이라든가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약간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그런 발상을 실천한 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아이템이 뭔가 엄청나게 대중적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특정 타겟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뭔가 그 달려가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타겟이 명확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장점이 또 아닐까요? 매스를 막 넓게 두고 그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재밌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국내산으로 만든 수산물로, 그러니까 신선한 걸로 만드는 펫푸드지만 미국 진출한다 그랬잖아요. 아, 미국에서는 그렇네요. 스위스산으로 만든 신선한 제품인데, 그러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미국에서는 그게 더 먹힐까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강원도 이렇게 탐방하면서 강원도 동해 지역에 수산물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명태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안 잡힌다 그러고 그 열대, 아열대에서 올라오는 이제 보거라든가 그 참치 또 작은 애들이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어종이 많이 바뀌는 그 변화가 또 이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어종을 달리 해가면서 이 펫푸드에서도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 청정 해산물로 만드는 펫푸드 기업 동해형 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